안녕하세요, RJ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인허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인허가는 크게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하는 시점에 이미 완료된 인허가와 공사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로 구분됩니다. 이미 완료된 인허가에서는 인허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 시공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공사 중 수행해야 할 인허가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안 작성 예를 살펴보시고 만능 아이템, 인허가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예시처럼 땡땡공사 전 인허가 자료 검토를 통한 적법한 시공계획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는 크게 1번 착공 전 인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착공한 후에 착공 후 인허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착공 전 인허가는 저희가 인허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 시공 관리 방안 도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착공한 후의 인허가는 적법한 시공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착공 전 인허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항목들을 주어진 칸만큼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영향 평가, 그죠? 그 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 사전 재해 영향 평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다음에 토석 채취 허가,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실시 계획인가, 그쵸? 그리고 이 인허가를 수행하는 동안에 관계기관 협의, 대표적인 게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후 인허가는 뭐가 있느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그 다음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임시 도로 점용, 그리고 굴착 행위 신고, 그쵸?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신고, 그쵸? 그 다음에 화약류 사용 허가, 흔히 얘기하는 발파 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사지를 몇 개,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 다 되어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도 임시 배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교통처리 계획, 교통처리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디랑 협의해서 하라고 다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인접 지반
영양관리, 그렇죠? 뭐 각종 집안조사, 지하수 등등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행위영화 이런 것들도 인허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확인을 해야만 시공관리 방안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할 건지. 그리고 착공 후에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 소음, 분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도로 전면 같은 경우는 뭐 어스앤카라든가 혹은 공사 중 스톱, 뭐 야적장이라든가 필요한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임시 도로 전면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굴착행위 신고 같은 경우는 관로 탑하기, 관로 탑하기 할 때 임의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신고는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 폐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류 사용 허가는 당연히 발파, 경찰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 중에 핵심적으로 내가 적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몇 개 선별해서 적는 겁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다 적어본 거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만이라도, 만약에 내가 문제에 필요한 답안 칸이 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요만큼을 적어야 되고, 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요만큼을 적어야 되고요. 그 필요한 만큼의 문제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실제로 인허가 관련된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에 관련돼서 뭔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적으면 1번 개요 적을 거고요. 하나, 둘, 3번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개요는 나중에 작성되는 답안을 요약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적지는 않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랑 인허가랑 접목을 시켜서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착수 전 인허가 자료 검토를 통한 공사 계획 수립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1. 착공 전 인허가. 그 다음에 2번 착공 후 인허가. 착공 전 인허가를 가지고는 시공 관리 방안 도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착공 후 인허가는 적법한 시공 계획 수립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착공 전 인허가 4개를 써주고 착공 후 인허가 4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다음에 지하안전평가,
관계기관 협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임시 침사지 및 배수 계획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안평 자료 가지고는 지반조사 확인하고, 그죠? 지하수 영향 분석하겠다. 여기다 관계기관 협의에는 원래 인허가 자료 인허가 조건 적어주면 좋은데 칸이 좀 없으니까 우선 요 정도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민원 소음 분진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신고 예상 폐기물 처리 계획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임시 도로 점용 이렇게 적어서 장비 작업 반경 확보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니까 사실 얘 키워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직도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공사전 수직도 관리 방안 사전 고찰. 앞에는 글씨를 좀 많이 썼으니까 뒤에 글씨를 똑같이 많이 쓰면 시간적으로도 불리하고, 여기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실 아이템이 제일 좋긴 한데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수직도 확인 방법, 그 다음에 2번으로 수직도 관리 방안. 그나마 이렇게 좀 박스를 달아서 그래도 조금 모식화돼 보이도록, 그래서 내림추에 의한 방법 이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장비 센서에 의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의한 땡땡 해놓고 코덴 테스트. 이렇게 되면 글씨 숫자가 좀 글자 수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싱 길이 단축 금지 토사층 길이 확보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천공 속도 제한 빠른 시공 속도는 수직도 저하 이렇게 적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어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인어가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답안 작성 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